개정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개정법. 원래 이제 이 법은 좀 일찍 개정됐다가 시행이 이제 이번에 올해 12월부터 대상이 돼서 올해 나오는 범위에서는 시험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넣은 거죠. 자동차에도 이제 소화기를 넣어야 돼요. 이제껏 다들 뭐 차량용 소화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법이 없으니까 뭐 한 분도 계시고 안 한 놈도 있고, 저는 안 한 놈에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 많았지. 해라고.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뭡니까? 이렇게. 저 한번 쳐볼까요? 그죠? 그리고 소유자, 딱 이렇게 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죠. 대상이 5인용 이상의 승용. 일반 승용차 다 5인용입니다. 그죠? 5인용 맞죠? 네, 5인용입니다. 승합, 화물, 특수다. 관련된 것은 행안부령으로 아래쪽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되겠고, 이제 국토부 장관은 검사 여부 확인해서 청장한테 통보해주면 청장이 대안 마련해가지고 이제 처벌 기준을 상세히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갈 거죠. 그 다음 나와서 밑에 차량용 비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및 비치 기준. 이게 어려워요. 별표를 둘 나올지 전까지 말은 2개 하고 표는 3개 하고. 뭡니까? 원래는 이제 차량용 소화기가 형식 승인 기준에 있어요. 소화기가 원래 형식 승인 대상인데 구조에 보면 자동차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뭐 해라 이렇게 강화액. 강화액이 이제 무상방사거든요. 입자를 댄 게 얇게 무상방사가 되어 있고, 할로겐간 화합물, 이산화탄소, 포, 분말 이렇게 되죠. 이 중에서 제일 싼 게 분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말을 다는 거죠. 달리 이유가 있어서 분말 달지 않습니다. 분말이 근데 B급과 A급까지 되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차량은 과거는 B급이었거든요. 지금이 AB급이래. AB. 그게 또 약간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라면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는 무슨 급입니까? 전기자동차. 무슨 급일까요? 급수가 뭔지 몰라서 지금 물으시면 제가 A, B, C, D, K 무슨 급입니까? 보통 다 C급을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C급. 소방 측면에서 연소 특성은 흡사 B급이라고 수입합니다. 근데 B급으로 껐는데 안 꺼질 뿐이죠. 화재 성상은 B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불이 안 꺼질 뿐이에요. 성상이 B급하고 똑같습니다. 잘 한번 이해해서 보면, 우리가 통전 중이다. 이게 C급은 의미가 참 없는 게, C로 불 끄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C급으로 인정받는 건 뭡니까? 하면 두 전극 사이에 램프가 여기 약재를 뿌렸는데, 불 들어온다 그러면 야 X 안 돼. 뿌렸는데 불이 안 들어와. 통과. 이게 불 끄고 안 끄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전혀 없죠.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가 셀당 나오는 전압으로는 사람도 죽고 이런 거 없어요. 통전의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B급은 맞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른 이해를 좀 잘해야 되면, 그리고 금속성 화재의 좀 특징을 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D급을 보기에는 조금 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걸 또 말도 안 되는 건 D급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 배터리가 리튬 이온이잖아요. 리튬 이온. 리튬이 아니고 이온이죠. 이온 상태로 해서 반응해서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 전해질 속에서 발열하는 거죠. 이온이 오가면서 열이 날 뿐이거든요. 그 형태가
우리가 얘기했던 B급과 흡사 유사합니다. 성상만 보면 엄청 유사하죠. 근데 B급 뭘 넣었더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발열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침수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답도. 침수. 이 침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요? 그러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렇죠? 배터리 셀이 이렇게 달리거든요. 이렇게 뚫는 거죠. 뚫어서 물로 쏘는 거. 그 방식으로. 위에 아니면 이렇게 잠가야 되니까. 여기만 고장내면 되는 건데 잠기게 하는 거니까 침수차 되는 거거든요. 소용이 없게 되니까 밑에만 뚫어서 어차피 차량을 못 쓰게 될 중까지 올라가겠죠. 열폭주 이런 것들 개념 잡으시고 계속. 지금 최근에 제가 진짜 마이너스 손익이 확실하더라고요. 그렇죠? 다 올라. 나도 사야지. 나는 다른 걸 샀다. 뭐 메모시기 있잖아요. 그 페이스 뭐 하는 그게. 야 이제 이거 오를 참이지. 샀지. 갑자기 애플이 한 8% 오르더라고. 내가 특정 주식 얘기해서 죄송한데 벌써 이제 한 9% 테머식이 올랐고 애플 그 좀 지나서 9% 오르고 이번엔 내 차례인가 안 오는데 팔았지. 야 이제 난 테로 가야 되겠다. 테 딱 갔어. 테 2% 떨어지더라고. 뭐지? 딱 있으니까 그래서 매우 오르더라고요. 괜히 돈을 날리진 않는구나. 돈 날리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본전이었을 텐데 자꾸 움직이니까 날려. 예전에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한 3년 갖고 있으면 괜찮다. 이렇게. 3년 갖고 있는 결과가 4가지 상패입니다. 4개. 상패 4개. 어떤 새끼가 3, 4년 들고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네, 그분 새끼라면 안 되지. 그분하고 아직도 연락하는데 예. 지금도 주식 조언을 막 해줘요. 저한테. 그분 피해서만 살까 생각도 하고 제 산 거 반대로만 사면 됩니다. 그럼 이 강의가 돈 버는 게 아니고 진짜 돈 벌 수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사세요. 돈 벌 수 있어요. 확 열이 날라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외워야 되죠. 이 골치 아픈 게 이것 때문이지. 만만하면 이렇게 되죠. 엄청 어렵네요. 개념만 좀 보면 능력 단위 1단위. 1단위 더하기 1개 이상. 이렇게 됐습니다. 천천히 한번 이해를 해놓으세요. 더하기 1단위 이상이다. 그 다음에 갔더니 뭐요? 이렇게 해서 승합. 그렇죠? 능력 단위 1단위 1개 이상. 특이하게 이제 사용하기 쉬운 곳으로 전체 다 공통으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경형. 그죠? 15인 능력 단위 2단위네요. 아니면 1단위를 2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11인 이상이면 11인 이상. 그죠? 승합차 똑같은데 운전석 또는 운전석 옆과 나란히 좌석 주변에 트렁크에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나란한 좌석 주변에. 그 다음에 이제 15인승이었고 이제 16인 이상이죠. 35인승 이상 버스로 36인승도 있네요. 승합으로. 종류가 많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는 2단위가 둘. 이게 표로 정리하면 엄청 간단한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거 23인이면 23인으로 돼 있으면 너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얼마 이내 거기 돌아. 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게 어렵고 이런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뭐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6인이면 3단위, 16 2단위, 36 3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는 2단위 거 하나. 그렇죠? 이 또한 약간 좀 특이하죠. 능력 단위가 3단위 한 개면 2단위면 2개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 개만. 그럼 뭐 넣습니까? 2단위 하나 넣지. 법이 있지만 실제로 생겼습니다. 2층으로 돼 있으면 그죠? 위층의 차실에 좀 추가 설치해라 이렇게. 실마다 둬라 이렇게. 화물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고 피견인 중이면 대상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단위 1개,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위험물 쪽 시험에 보면 나왔던 것들이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요거 이제 딱 보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과학가스, 운전하는 특수 자동차가 있어요.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옮긴다든지 과학가스로 옮기는,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땡크로리. 근데 이번에는 요거죠. 피견인 차량도 같이 가져가라. 고장 나가지고 갖고 하면 앞차도 불난다 이런 거죠. 좀 신기하죠. 연결되어 있는 견인차도 같이 넣어야 돼요. 좀 신기한 딱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기준대로 넣어라. 기준대로. 이 특수차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이렇게 있어요. 뭐 넣습니까? 각각이죠. 각각. 무상 강화액 8리터짜리 쓸래. CO2 3.2에 CO2 3.2가 한 5리터짜리 수학입니다. 우리 흔히 보는 CO2. 뚱뚱하게. 요 분말보다 약간 큰 느낌이 드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다 아시죠? 예. 1211, 1301, 2402 이렇게 돼 있네요. 앞에 거는 둘 다 2리터씩인데 2402는 2402 같은 경우에는 1리터네. 이게 뭐 2탄화 뭐 막 글로 나눠져 있는데 그 뭐 의미 없습니다. 요거만 외우면 되고. 3.3kg 두 개 넣으라네, 두 개. 유류는 그 막 팽팽 넣을래? 자동차용 수화기니까 수화기까지는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예. 참고로 요 부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었죠. 예. 나와 있는. 요거는 시설법입니다. 시설. 장비에 관련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이. 설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올해 말까지 구비하셔가지고, 예. 이거 뭐 소급 적용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겠으나 계도하고 있습니다. 하세요. 좀 하세요. 이거 얼마 한다고 좀 하세요. 이렇게. 그죠? 능력단위 1단위면 1.5kg 정도입니다. 1.5kg. 엄청 작은 거죠. 1.5kg.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걔가 1.5kg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3.3kg. A급이 3단입니다. 3단. 그래서 그래도 한 2.5kg 정도 넣어야, 이게 시간이 근데 뿌리면 안 꺼지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한 2.5kg 넣으시는 게 좀 낫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 나왔던 게 요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기출도 나왔었고, 우리 시험에. 제가 재미삼아 한번 시설법, 공사업법입니다. 이제는 공사업법. 내가 집을 짓고 싶어요. 예, 난 돈만 있을 뿐이지, 물려받은 돈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야, 좀 뭐 좀 해줘. 이렇게. 근데 원래 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면, 과거. 업자라고 보통 부르죠.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설계업자죠, 설계업자. 설계업자. 설계업자한테 돈 주면 다 해결됐었어요. 설계가, 공사도 뭐, 아는 사람 있고, 이 사람 잘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철거업체부터 해서 설계만 줬더니, 알고 봤더니 설계가 설계업자가 아니라고 브로커예요, 그냥.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 뭐 그냥 건물 하나 세워줘. 대가나무부터 소방서까지 싹 정리, 법, 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만 주세요. 자, 옛날에 이랬어. 이랬더니 뭡니까? 문어발식 경영이죠. 이렇게 경영하면 좋거든요. 동등. 뭡니까? 이렇게, 이게 뭐, 업자라고 하면 설계, 그죠? 공사, 감리 이렇게 딱 하면 딱 좋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야. 요 밑에 있는 사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은, 야, 소방 공사할 때 10억 딱 이렇게 딱 책정되었어. 주세요. 이랬거든. 일하는 사람은 4억 받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3명 들어가야 될 현장을 2명 놓고, 철근 2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놓고, 다 이래 삽니다. 다 이래. 지금 짤 떴던데 봤습니까? 예전에 시끄러웠잖아요. 철근 빼먹은 거. 감리 단장님만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해갖고 어찌한 줄 아나? 어찌한 줄 압니까? 이러더라고요. 야, 너 그만둬. 이해됩니까? 회사에서. 그러니까 요 본부에서는
당신 배제 들어오지 마 그랬더니 나 들어와야 할 의무 있다. 이게 이제 뭡니까? 입찰로 당하니까 똑같죠. 야, 난 들어와야 된다. 그래, 본사로 그 감리회사 본사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감리회사에서 뭡니까? 휴가를 강제로 보내요. 그리고 책상을 옮겨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잘라버린다고 이게. 그 감리 단장님 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괜찮다. 그렇게 시공도 한다 했는데 단장님만 재시공을 명령했거든. 그러니까 그 감리 단장을 배제시켰더라고. 와, 무섭더라고요. 그럼 같이 배제해야 되나? 철근을.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죠. 이제는 무조건 분리하라는 거죠. 딱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공사 등 한번 줄쳐볼까요? 공사 등이 뭡니까? 라면 설계, 공사, 감리 셋 다 그렇겠다. 설계, 공사, 감리할 때는 업자한테 각각 도급해야 된다는 개념이죠. 첫 번째 개념은 업자한테 해야 됩니다. 업자라는 말은 동그라미 치고 허가받은 사람한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법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 많아가지고 업자한테 해라. 허가받은 사람한테 안 하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소방공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소방공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해야 되지. 그런데 보통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 아름아름 소규모면 야, 이 사람 진짜 전기인데 원래 소방 기가 막히게 한다. 해놓으면 진짜 기가 막혀. 안 되거든. 와, 또라이 같은 이런 거지. 업자한테 하세요 이런 거지. 두 번째, 소방공사는요. 공사입니다. 공사. 다른 업종하고 분리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세요. 워낙 이제 이 둘이 같이 하니까 문제가 많더라. 그죠? 그런데 분리도급 해야 되는데 분리도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지금 개정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상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분리도급의 위반은 총 이제 원래 6가지였었는데 7개로 바뀌었죠. 7개로. 중간에 요 보입니까?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 국가기밀 기, 그죠?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착, 그죠? 제기 1착, 입문, 이렇게 외웠거든요. 제기차기도 다들 이제 이게 스포츠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기 1착 입문이었습니다. 이해하죠? 재난 긴급하게 발생했어. 소방공사만 따로따로 발주를 낸다든지 불가능한 거죠. 한꺼번에 해. 국가기밀이야. 원래 한 업체만 들어오면 될 건데 막 한 4-5개로 나눠가지고 하면 기밀이 누설의 우려가 있죠. 세 번째, 착공신고 대상이 아니면 분리도급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착공신고 경미하죠. 착공신고 대상도 한번 예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작은 데다가 비상경보설비만 넣으면 비상경보설비가 들어가 있다. 소규모지 소규모. 그때는 분리도급 안 해도. 입찰을 했어. 그럼 분리도급 그렇죠? 안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대안입찰하고 요까지는 줄쳐놓고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제한, 기본설계 기술 제한. 이거 추가가 됐습니다. 국가첨단전략 기술 관련 연구기업 개발시설, 그죠? 제품 생산시설. 저도 이제 처음 봐서 이게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 문화재. 이것도 재건축, 재개발이 다 대상이 안 돼 있었죠. 참고해서 보세요. 청장이 고시하면 안 해도 됐었다는 거지. 요 개념을 먼저 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공사한테 일을 줬어. 그죠? 일을 주는 것은 도급이라고 부르고요. 줄 줬어. 그죠? 도급자, 받는 사람은 수급인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편의상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도급입니다. 이 절차만 따져보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일을 해줘 이런 말이거든요. 돈 줄게 일해줘. 돈 줄 테니까 일해줘. 이 일련의 과정을 도급이라 부릅니다. 도급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도급이 가능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하도급에 대한 개념은 자 이렇게 해서 일을 줬어. 설계업체한테, 공사업체한테 일을 준 거예요. 같이 못한다라는 규정은 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건 공사로 보고요.
공사, 감리를 하고 설계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같은 건일 때 누구누구는 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까? 누구누구? 공사와 감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공사하고 설계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업체를 끼고 하고 있는 거죠. 요 두 개만 같이 하면 안 돼요. 법으로. 요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시공하는 놈하고 감독하는 놈이 같으면 이걸 짝짝꿍이라고 표준어로. 지 혼자 헤쳐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안 됐습니까? 삼풍백화점 때문에 이제 완전히 제도가 자리 잡습니다. 그때 이제 아나무인이었죠. 회장이. 야, 실 더 만들어. 뭐 더 만들어. 공간에 피트 같은데 야, 다 터. 반층 만들어. 뭐 만들어. 뭐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냉동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실외기 에어컨을 거기 못 두고 위로 올려. 그래서 옥상으로 다 올려요. 하중을 못 받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다 했더만 업체를 바꿔버려요. 새끼가 자꾸 뭐 안 된대. 그랬더니 균열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진동이 계속 나거든요. 그때 이제 겁나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데가 나간 데도 있고 아니면 이따가 이제 연쇄 붕괴된 거죠.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했는데 공사를 줬어. 요 셋 다 하도는 안 됩니다. 이제 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원래는 공사만 하도가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일반적인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법을 따져보면 감리나 설계도 하도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다 안 돼. 하지만 이 공사 중에서, 공사 특히 다른 건 안 되고 공사 중에 특정한 용도가 있으면 하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밑에 2번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도급 받았어요. 도급 받았는데 요 세 가지를 받았죠. 세 가지. 설계, 시공, 감리. 설계, 공사, 감리는 제3자한테 하도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이게 원칙.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시행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원칙이고요. 이 중에서 공사는 예외사항이란 말이죠. 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죠? 도급을 받게 되면 그 중에 공사의 일부입니다. 소방공사의 일부. 소방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한테 줄 수 있습니다. 얘를 하도급이라 합니다. 이해하세요? 그럼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라면 내가 공사업을 땄는데 다른 공사와 같이 받은 거예요. 다른 공사와 함께 수주할 때. 함께 수주를 하게 되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거죠. 이 공사를 맡기는 일련의 과정을 하도급 이렇게 불러요. 이해했죠? 도급과 하도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함께 수주해야 됩니까? 어떤 업종이면 가능하겠어요? 소방공사하고 어떤 거 이렇게 물었지. 요 네 가지에 해당됩니다. 네 가지. 자, 요 사업을, 요 해당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함께하는 공사가 함께 도급받는 경우. 입찰이 떴어. 나 넣었어. 그래서 뭐, 건설도 입찰 땄고, 소방도 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때는 뭐, 소방을 뭘로 할 수 있다고? 하도급 할 수 있다고. 근데 전체 하도할 수는 없죠? 야, 나는 원래 건설회사인데 소방 면허만 있었어. 그래, 땄어. 둘 다 딴 거예요. 이거 뭐예요? 건설업하고 소방공사업 둘 다 가지고 있다. 둘 다 딱 딴 거예요. 땄는데 소방공사에 전체를 보내면 안 돼요. 일부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하도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일부만 보낼 수 있어요. 한 경우. 이거 보이시죠? 공사의 일부만. 이 일부라고 하는 게 정의가 명료하지 않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한 개만 내가 하고 다 네가 해라 하는 게. 난 이것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봐. 근데 반대되는 결론은 뭐라 합니까? 하도 안 하면 훨씬 비싸게 시공해야 됩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게 아이러니가 좀 있는데 이런 거죠. 10개 공사업이 있어. 10개. 10개를 받았어. 10개. 하도를 하면 좀 낮은 가격으로 보냈다 하더라고. 아니 뭐 이런 거요.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LH라면 좀 편하니까 LH 회사에서 만약에 내가 모든 공사를 다 한다. 우리 직원을 써서. 그럼 공사비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하도급 하면 좀 더 줄인다. 나는 이 가져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겼는 것들을
생겼다고 얘기하면 또 나도 혼날라나.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요거 보시면 요 네 가지 업종이니까 암기하세요.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 하고 같이 도급을 받는 경우 그러면 소방공사업의 일부를 하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예. 자, 하도를 할 수 있는 공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지. 여기서는 어떤 설비 중 하나, 이때 설비는 이 설비 중에 하나를 꼭 뭐 원도급자가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착공신고 대상의 업종만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뭡니까? 라면 소방시설 공사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크게 나누면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는 거지. 기계를 쭉 내려가서 가장 약한 거 뭡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 하는 건 소화기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소화기 설치, 소화기 공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완강기 피난기구 공사가 있어요. 소화기 설치 공사와 피난기구 설치 공사를 내가 하고 나머지는 다 네가 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해됩니까? 왜? 야, 이런 것들은 네가 한다는 개념 말이 안 맞잖아. 최소한 이건 해. 뭐 해라고? 착공신고 대상되는 공사는 해. 착공신고 대상에 있는 공사는 무조건 네가 하나는 해야 된다. 하나 이상. 나머지는 넘겨도 되죠. 그래서 보통 주로 뭘 합니까 하면 착공신고 품목 중에 가장 규모가 작다고 하는 전기는 뭐 무통을 하고요. 무선통신보조설비, 기계는 맨 마지막에 땅 파서 살짝만 묻으면 된다는 상수도 소화전. 이해됩니까? 요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 A 업체, 건설사입니다. 건설사는 뭘 합니까? 라면 무통 또는 상수도 하고 나머지 모든 공사는 하도업체인 B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또 소방서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전국에 다 뒤져보면 A가 직접 시공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A가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용이든 뭐든. 그 영수증을 쫙 다 확인하면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 넘겼다라는 증거를 잡아낼 수 있다고. 그래서 전국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 현장에 야, 특별관찰반 만들어 해가지고 조사해. 그럼 모두 다 걸립니다. 100%. 100%.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요 지금 하도급과 도급에 관련된 업무는 소방감리가 보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짝 면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 이렇게. 이해되죠? 개념은? 도급에 대한 대상, 도급 예외상 암기하셔야 되고 도급 예외상 암기, 하도급이 가능한 형태를 암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절차를 이해를 좀 해놓으세요. 넘어가서 공동주택 나왔습니다. 이제 점검. 이 소방청의 자료에 공동주택 세대 점검 업무 매뉴얼이 딱 떴어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시험, 늦어지면 올해, 그죠? 아니면 내년까지도 유효하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요거 이제 이 절차가 약간 있어. 약간 15분 정도는 이제 요 연이어가지고 좀 잠깐 떠들게요. 뭐가 있습니까? 라면 소방 설비의 규모, 설비의 규모로 급수로 나눠져 있어요. 급수. 특정 소방 대상물은 급수로 나눠져 있어. 가장 큰 급수는 뭡니까? 라면 몇 급? 몇 급? 특급. 기능사들이 오늘 많이 오셨네. 기사가 안 와가지고 대답을 못하신. 특급은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고 갑시다. 이게 성능위주 설계하고 닮았어요. 그래서 5, 3, 2, 1 가야 되는데 1 이렇게 닮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50층. 지하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200m. 지사에서 높이. 그리고 아파트만 대상이 됩니다. 이건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0층 이상. 이제 지하가 포함됩니다. 120m.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이렇게 딱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1이 뭡니까? 라면 연면적 10만입니다. 연면적 10만. 10만에 아파트는 제외되는 대상물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하시겠죠? 외우세요. 성능위주 대상하고 닮았는데 차이점은 뭡니까? 성능위주는 아파트 등 연면적 20만입니다. 접수 안 했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잘했어요. 요거 지금 대답 못하고 있는데 접수하러 시험 치러 가면 서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야, 강사 새끼 뭐 알려주지도 않았고 알려준 건데 하나도 모르라고 하면서 둘 다 빨개지는 거죠. 자, 보시고 1급 하면 좋은데 1급이 좀 중요해요. 1급은 11층 이상, 연면적 15,000 이상, 가스 1000톤 이상, 그리고 이제 요 지하층 포함인 형태가 지하층 제외가 30층. 그냥 잠깐 써볼까요? 이거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30층. 이제 30층 이상인데 지하가 제외됩니다. 아파트예요. 120m. 아파트. 또 뭐가 있습니까? 11층 이상. 지상층만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이 15,000입니다. 연면적 1.5만 이상. 그 다음에 가스가 1000톤이에요. 세부 뭐는 15,000 이상은 뭐 연립 다세대 제외, 아파트 제외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쓸까요? 연면적 15,000은 이 뒤에 바뀌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파트하고 연립이 제외가 되거든요. 요거 두 개가 헷갈리네요. 잠깐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특급과 1급 배우면 요 2급은 배울 필요 없거든요. 왜? 3급만 하면 되니까. 3급 이렇게. 3급은 뭡니까? 라면 간자죠. 간이 스프링클러, 자탕. 이게 3급입니다. 기억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면 이제부터 이걸 자체 점검을 이해해야 돼요. 자체 점검 대상입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정기적으로 관계인 또는 관계인이 소속되어 있는 어디 안전관리자 아니면 관리업체한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제도의 대상이 돼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재미삼아 나누면 이걸 이런 식으로 나눠요. 얘는 점검은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점검은 작은 규모의 작동이 있고요. 그리고 종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종합을 연에 2회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이죠. 원래는 뭡니까 하면 분기별 1회씩. 미안합니다. 반기별 1회죠. 반기별 1회. 그래서 종합을 2번 해야 되는 대상.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작동 종합. 작종. 얘는 연에 작동을 1회. 이해됩니까? 소규모니까. 원래 1년을 통틀면 종합 먼저 하고 6개월 있다가 작동하고 그 다음 6개월 있다가 종합하고 6개월 있다가 작동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1년을 통틀면 2회의 점검이 있다는 건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 있죠. 좀 이따 나오는데 종은 이렇게. 그럼 요 2급과 1급은 무조건입니까가 아니에요. 또 헷갈리는 게 종합은 별도의 대상이 있어요. 대상. 근데 이 사이쯤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거. 요건 제가 이제 암기 키워드만 쓸게요. 스물, 25, 다이, 공천, 이렇게. 무슨 뜻입니까? 라는 표정을 짓지 마세요. 그냥 앞글자만 딱 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물오 다이 공천제 이렇게. 스프링클러 대상, 물분무 등 5천, 다중영업 2천, 공공기관 1,000. 그죠? 여기는 무슨 설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탕. 또 접수 안 하셨죠? 접수하지 마세요. 옥매수 하지. 얘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종합 대상입니다. 요 사이에
제일 처음에 지어지면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좀 중요합니다. 이때 최초 점검도 종합에 들어가져 있어요. 최초 점검은 60일 이내입니다. 딱 생각하는 거죠. 이 개념을 잘 이해해서 딱 보고, 그럼 이렇게 1년이 점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작동 점검과 종합 점검은 또 점검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작동 중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관계인이냐 또는 특급 점검자가 할 수 있습니다. 특급 점검자가 뭡니까? 라면 점검회사에 다닌 지가 8년이 된 사람이 특급 점검자다. 이해됩니까? 관리사가 없는데도 점검할 수 있다고, 소규모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하면 규모가 더 커. 요 지금 특급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전문 종합업체에서만 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좀 이렇게 나눠져요.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멈추고, 요까지만 딱 했을 때 기본이, 자, 이제는 공공기관 어떻게 공동주택 어떻게 할 거야? 걔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죠. 공동주택 점검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요 지금 법의 시행규칙의 별표 3에 자체 점검 중에 쭉 있죠. 이렇게 방법해라, 작동은 이렇게 해라, 종합은 이렇게 해라, 공공기관 이렇게 해라, 어떻게 했는데 6번에 보면 요거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 등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 등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중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점검합니까? 너무 신기하죠? 원래 점검은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관계인 또는 뭐 점검자 아니면 관리업자 등 이런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주민도 해당 사항이 있게 되죠. 입주민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지금 세대 중심으로 보게 되면 뭐 관계인 중에 속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계인은 뭡니까? 라면 관계인은 소급조거든요. 소급조가 아니고 소관점이거든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이해되겠습니까? 아파트 세대는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부딪히는 거죠. 아파트에 자탐도 있고 스프링클러도 있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면 종합점검 대상이거든. 종합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아파트의 대상이 스프링클러가 달려있으면 종합이 대상이 된다 했잖아요. 종합 대상이면 누가 점검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 관계인 등만 할 수 있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이해만 해놓을게요. 이거는 개요에 짤 때 한번 생각해요. 관리업자 등으로 가거든요. 관리업자 등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면 관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리사, 관리업자. 관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로 뭡니까? 선임되어 있는 기술사나 관리사만을 얘기해요. 이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원래 종합점검은. 이해하세요? 그런데 좀 무지랭이 같은 세대 주민이 할 수 있게 놨다고. 그 세대 주민 뭘 할 줄 압니까? 나 세대 주민 무시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딱 들어가면 뭐예요, 좀? 확 물어요. 깜빡깜빡 그러자면서. 예, 소방 아닙니다. 그런까지. 그럼, 진짜 불친절하더라면서. 막 물으면 대답도 안 해주고. 뭐 알아야 대답해 주지. 모르는데 자꾸 글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입주민이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된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등 특수감지기 설치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은 특수감지기 설치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법도 개정돼서 이때는 뭘 할 수 있다고? 안 가도 돼요. 이렇게. 야, 이제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괜찮아. 외부에서 안 해도 돼. 수신기에서 클릭 해가지고 점검하러 끝나는 차. 이렇게. 이때 모든 세대. 야, 이거 알바 하나만 보내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한 짓거리를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죠? 선로 단선. 딱 생긴다. 그러면 현장 점검해라. 당연한 말을. 선로 단선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통시험. 그죠? 도통시험이나 아니면 아령이나 아날로그 아령은 단선이 바로 뜨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현장 점검해라. 그럼 나도 생각되죠. 원격 점검이 안 된대요. 예. 그러면 불가능한 경우, 이건 경우고 대상이긴 한데 경우인 경우. 그죠?
작동 점검만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때 50%, 종합을 실시하는 종합 대상인 경우에는 1회 때 30%를 자체 점검하면 됩니다. 되겠지요? 그래서 양념삼 하나 넣었어요. 1번부터 6번까지가 종합 대상. 한번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자, 관리자. 관리자와 관리업자는 뭐랍니까? 하면 점검 영상을 시청하고 입주민한테 이렇게 서식대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점검할 수 있게 하고 등등등. 하부 내용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니까 대략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2년 보관해라. 요 지금 제가 파일을 단톡방에 안 올리긴 했는데 요 지금 공동주택의 점검 매뉴얼에 보면 뒤쪽에 이제 파일도 올라와 있어요. 점검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 네. 한번 보시라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여기 이제 본 내용입니다. 점검 매뉴얼 정리했죠. 관련 법령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대상 시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요 표 하나만 딱 보고 가시면 좋겠네요. 2년 이내에 다 해야 되는 개념이다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작동은 50%, 종합은 30%. 점검자는 누가 됩니까? 점검 방법 누구 어떻게 합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 세대점검 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딱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가시고 그 다음 마무리 할게요. 자 봅시다. 제가 예전역에 바뀐다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 자식들. 네. 미리 안 바뀌고 4월 달에 바뀌었어요. 4월 달에. 그렇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품명이 바뀌었어요. 품명. 야 골치 아프죠? 이거 아직 다 뭐 안 해오셨죠? 다행입니다. 외웠으면 좀 까먹고 또 해야 되는데 안 외웠으면 다행인 거죠. 가슴 아프지만 바뀌었습니다. 요즘 체크만 하면 아염 과무는 동일하죠. 아염소산, 염소산, 과염소산 그리고 무기화산화물 동일합니다. 지정수는 다 동일해요. 한 오류만 바뀌었고 다 동일합니다. 이제 브롬산 기억납니까? 브롬산. 브로민산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어? 참고로 화학책을 검색하시면 10년도 전에 화학은 바꿔놨어요. 원래 명칭으로 바꿔놨어요. 이게 읽을 때 브롬이라고 읽는 게 아니고 브로민이 바른 명칭인데 브롬은 이게 위험물의 명칭이 엄청 특이한 게 러시아 거 따라온 놈도 있고 미국 거 따라온 놈도 있고 영국 거 따라온 놈도 있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재화돼서 막 쓰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 정리해. 국제적으로 이렇게 써. 다 바뀐 거죠. 그래서 브롬산 염류가 브로민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산 그대로고 요오드산 기억납니까? 아이오딘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아이오딘이었는데 잘난 척 한다고 욕 듣고 이렇게. 주식이 아직 안 바뀌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과망간산 아시죠? 과망가니즈산. 약간 짜증날라죠. 그러면 과망간산 쓰면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필기는 100% 무조건 끊습니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근데 영어로는 똑같죠? 과망간산. 이렇게. 그리고 중크롬산 압니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돼가지고 다이크로뮴이 중크롬입니다. 그렇죠? 되겠죠? 다이 자꾸 여기다 보면 죽어요. 다이크로뮴산 중크롬산. 그렇죠? 됐어요. 그 다음에 황화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정린 그대로고요. 유황이 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황입니다. 이제 나머지 똑같죠? 쭉 3류는 똑같습니다. 다 동일해요. 4류 동일합니다. 그 다음 5류가만 좀 바뀌었네요. 많이 좀 이게 유질해서 유기과산화물 질산 에스테리였는데 질산 에스터. 그 다음에 그 니트로 화합물, 니트로 소화물이 나이트로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좀 듣기 좋아하는 말이에요. 나이트로. 나이트로 가자고. 나이트로 화합물. 딱 됐어요. 나이트로. 그 다음에 아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디아조를 다이아조. 그리고 히드라진이 하이드라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되시겠지요? 그 다음에 저는 뭘 암기할 때 히 외웠거든요. 히히히 히히히 이렇게 딱. 왜 구분했습니까? 하면 위에는 몇 킬로그램 지정수량 과거 몇 킬로? 10이었습니다. 이거 몇 킬로? 예, 200 여기 100이었거든요. 과거는 이게 통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200킬로 없습니다. 이제
1종과 2종으로 분리해서 10kg, 100kg로 됐어요. 그죠?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히드록시라민 염류가 하이드록시라민 염류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죠? 빨리 안 외운 김에 이제 외우세요. 예. 이제 안 바뀝니다. 이거 외국들이 쓰고 있다고. 그래서 딱 다행이네요.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다 싶고, 다음 페이지에 다음 페이지란다. 요 밑에 요거 다른 건 아니고요. 황은 유황이 황으로 바뀐 거 하고, 황아린이 그리고 유황이 황아인과 정린 유황이 황으로 바뀐 거하고 똑같죠. 삼석유류 중에서 요거 기억납니까? 클레오소트류. 얘를 크레오소트류로 바뀌었어요. 예, 크로 바뀌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바뀌었으니까 별표 하나 지나갈게요. 자기 반응성 물질 자체가 원래의 정의는 고체 또는 액체로서 물질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고체, 액체 둘 다 있는 거거든요. 폭발의 위험성,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 것, 이게 정의였어요. 근데 말하며 그 이유가 추가가 된 거죠. 위험성 유무와 등급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분류한다. 요 지금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위험성 분류와 등급에 따른 1종, 2종에 대한 분류 조건. 제가 가봤더니 이제 위험물 세부 기준에 대한 내용이 아직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더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건 24년 7월 30일 날 시행이라서 바로 시행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요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수입니다. 여기까지. 요렇게까지 해서 자료네요. 위험물 안 해서 빨리 외우세요. 제일 놀라운 게 다이크로뮴산. 중크롬에서 어떻게 다이크로뮴으로 갔는지. 그렇죠? 원래 명칭도 원래 명칭. 그렇죠?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주기율표도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요오드 대신에 아이오딘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딱 수정하다 보니까 또 바꿔야 되네. 짜증나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위험물 바꾸고 있는데 이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험 대비다, 다음 시험 대비다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맞아 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